이번 고민은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고민이래요. 저는 이 고민에 또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저희 아이도 밥 먹이기 너무 힘들어서 저희 친정어머님이 맨날 네 딸 밥 안 먹는다. 네, 맨날 민원에 전화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 밥을 먹이려면 뭐 영상을 좀 보여줘야 되고 아니면 동네 한 바퀴를 뭐 유모차로 태우면서 돌아야 되고 뭐 이렇게 힘들게 밥을 먹이시는 할머님의 고민이십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엄마랑 있을 때는 밥 잘 먹나요? 그래도 조금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어떤 방법 쓰시는가 그걸 좀 비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께 이렇게 하면 아이가 좀 더 잘 먹는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고요. 아마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는데 밥 잘 안 먹는 문제는요. 조부모님이 손주 육아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아이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밥 먹이려고. 근데 여러분 육아는 있잖아요. 이 소탐대시를 꼭 돌아봐야 돼요. 작은 거 얻으려다가 큰 거 잃는 것이 바로 육아인데 이 먹는 거를 잘 먹게 하려다가 조부모님하고 애하고 싸워요. 이게 관계가 깨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애들은 안 먹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거의 각 가정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조부모님께서 내가 얘를 잘 못 키워서 밥을 못 먹는 건가 못 먹이는 건가라는 죄책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육아 자존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거든요. 자꾸 뭘 못한다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육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 그 다음 한 번에 한 가지씩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에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몇 가지 방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엄마들도 아이들하고 해보는 방법이지만 바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육아는요 반복이에요. 반복, 습, 익혀질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먹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시죠? 어머, 그럼 편식하는 거 아닐까요? 자, 두 가지 중에서 지금 더 급한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편식하더라도 먹는 게 좋다 라고 한다면 아이가 잘 먹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 그 다음에요,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아이랑 함께 먹을 음식을 같이 준비하세요. 애들은 내 거, 내가 했어. 이거에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뭐 계란이라도 한번 저어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한번 이렇게 뒤집개를 한번 해본다든가 이래서 네가 만들었어 라는 걸 하면 굉장히 잘할 수가 있는데 조부모님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엄마 아빠보다 시간은 조금 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밥 양을 정해주지 마시고 네가 좀 덜어보자. 근데 이 숟갈도 개념이 한 숟갈이 있고요. 한 숟갈이 있잖아요. 한 숟갈만 먹을래? 그러면은 숟가락 같이 잡고요. 한 숟가락을 조금 크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릇을 좀 큰 그릇에다가 덜어 놓으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목표를 한 번에 한 가지씩 꼭꼭 씹어도 먹고 골고루도 먹고 바르게 앉아서도 먹고 이거는 정말 굉장히 많은 목표 아닌가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바르게 앉아서 꼭꼭 씹어서 골고루 먹는 거 많지 않잖아요. 아, 입에 물고서 얘가 넘기지 않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양보다는 오늘은 꼭꼭 씹어 먹는 것에 중심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한 숟가락하고 반찬 넣고 난 다음에 씹는 거 있죠. 뭐 10번만 씹어보자 라든가 해서 같이 씹어보는 연습. 이런 방법은 손주를 잘 관찰해야 나올 수가 있는 방법인데 잘 가시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냉장고 열어보면 간식 있거나 먹을 거 있거나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 좀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중간에 간식 주지 않는 거 아시면서 자꾸 갖다 주지 마시고요. 또 아이가 냉장고 열었을 때 먹을 만한 거, 찾아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사전 차단하는 거. 고전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배고프면 먹어요. 어떤 방식으로. 근데 지금까지 한 방법을 했는데도 얘가 계속 몇 끼니마다 거부한다. 그러면
소아과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면서 정서적인 접근만, 심리적인 접근만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뭔가 탈이 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아과나 내과도 한번 검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네, 또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뭐 반말을 한다거나, 네, 뭐 장난으로 뭐 주먹질을 한다거나, 뭐 발길질을 한다거나, 이제 장난인 듯 장난 아닌 이런 행동들을 보이면 이렇게 예의 없게 굴 땐 어떻게 아이한테 훈육을 해야 하는지 네, 물어보셨어요. 장난으로라도 받아주지 마세요. 어떤 할아버지께서는요, 어느 날은 손주가 여기로 와서 팍 박는데 정말 억소리가 났다고 하시거든요. 평소에 아이가 재밌어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아주니까 장난스럽게 하는데 장난으로라도 맞아주지 마시고요. 자, 아이를 방어하셔야 돼요. 방어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예요. 아이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아이 스스로의 안전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 타인의 안전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가 습관 들여주는데, 훈육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구에게든 너가 공격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맞고 나서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막으세요. 1차적 막으시고 손주가 혹시나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얼른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살구머니 하지만 꽉 잡으신 다음에 쳐다보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때리면 안 돼. 길게 하시면요 안 들려요. 너 또 할아버지 때리려고 그랬지. 너 지난번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래가지고 지금 할아버지가 지금 아직도 여기가 아픈데 너 이러면 자꾸. 자, 이게 있죠. 아이한테는 훈육이 아니라 내용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전달해야 될 내용은 제가 강조드리는데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 천천히 하면 효과가 있어요.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의 감정도 약간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달이 잘 돼요. 천천히. 그리고 빠르지 않게 하셔야지 아이에게 전달이 잘 되는데 손을 딱 잡힌 순간 아이가 긴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내가 지금 혼나겠구나 라고 하면은 아이가 감정적인 것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잘 안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때리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엄격한 표정이에요. 화내지 마시고 혼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 아이에게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좀 편안한 상황에서 안 되는 일 몇 가지를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실 하루 종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요. 부모님, 조부모님은 제가 조력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주력자는 누구세요? 아이 부모거든요. 아이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너무 모르면 효율적인 육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삼가하셔야 돼요. 너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 부분은 정말 조부모님들이 엉겁결에 수시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은 할머니만 알 수 없어.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아. 같은 말이라도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아빠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던데 그렇게 했다면서 너 그러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었어. 그건 위험한 일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돌봐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알아듣게 말을 해야 되겠죠. 어떤 단어를 쓰시는지 어떤 표정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해야 하는 건 해야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훈육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꼭 하나 아이의 부모님과 공조하라는 것, 공유하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자녀가 손주를 내 앞에서 막 혼내고 있을 때 아이들은 할머니 이렇게 눈빛으로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하고 있고 혼내고 있는 상황에선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는지 네, 이것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걔 혼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손주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등 돌리게 돼요. 손주 마음이 완전히 다치죠.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말 듣기 때문에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미워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자리에 안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 일어나서 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전에 부모님하고 조부모님하고 이야기 나눠야 돼요. 나 있을 때는 아이 혼내지 말아라. 근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어머님 제가 우리 아이하고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할머니로 하여금 자리를 피하시게 한다든가 이렇게 어른들끼리 잘 맞으셔야 돼요. 아이 부모가 아이를 야단치면 같이 계시는 조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은 거고 또 하나 평소 목소리보다는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내 앞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내나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결국 같은 공간에서 듣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이는 눈치를 봐요. 훈육 상황에서는요, 부모님하고 조부모님은 같은 자리에 안 계시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부모님께서 조부모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아, 우리 부모님이 조부모님을 참 존중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 들어주지 마시고요. 누구 편도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짝 자리를 이동하신다는 거. 조부모님께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손주에게 중점도 두지만은 이 손주의 부모님, 그러니까 내 아이죠. 이 부모에 대한 믿음이 크셔야지 손주유가, 황혼유가 성공적으로 잘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조부모님들을 위한 손주의 올바른 훈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방송 때에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억해야 할 한 줄 명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부모님이 훈육하는 걸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맡고 계시는 시간 동안에는 그런 상황도 생기시지요. 그럴 때는요. 선 공감 후 가르침, 선 공감 후 교육입니다. 먼저 알아주고 그 다음 가르치실 것, 그 다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정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훈육하는데 오늘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육아는 인내심이다. 네, 인내심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렇게 손주 육아, 황혼 육아 하시는 모든 조부모님들 힘내세요. 저희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이 응원하겠습니다. 매일 5분 아이와 함께 하세요.